법원 소장을 받아든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보낸 사람 큰아들 김민수. 청구 내용 재산분할 및 기부금 반환.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지난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폐지 줍던 김순자 할머니는 50년 전 친구로부터 300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자식들과 친척들이 몰려와 돈을 요구했죠. 할머니는 그들의 탐욕에 실망하여 30억 원을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민수가 엄마를 법원에 고소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진 변호사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는 소장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수 측 주장은 이랬습니다. 할머니가 받은 유산은 가족 공동의 재산이며 독단적인 기부는 자녀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할머니가 고령이라 판단력이 흐려졌을 가능성이 있으니 후견인을 선정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받은 돈은 엄연히 할머니 개인의 재산이었지만 민수 측 변호사가 여러 법리를 들어 공격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할머니는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복도에서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엄마 눈을 피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 이제는 법정에서 엄마와 맞서는 아들.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중재를 시작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받은 유산은 상식적으로 가족 전체가 누려야 할 행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민수는 오랜 기간 사업 실패로 빚에 시달리고 있으며 할머니가 조금만 도와줘도 재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유산은 박영숙 여사가 김순자 할머니 개인에게 남긴 것이며 가족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할머니는 정신이 온전하고 자신의 의지로 기부를 결정했습니다.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할머니가 73세 고령이며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분이 갑자기 거액을 손에 쥐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누가 저를 속이거나 유도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 겁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남한테 도움만 받고 살았죠. 이제 제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게 됐는데 왜 그게 잘못입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겁니다. 그게 뭐가 나쁩니까?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결국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됐습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73세 할머니와 아들의 유산 소송.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효도는 옛말. 아들이 엄마 고소. 300억 유산 둘러싼 모자 갈등. 폐지 줍던 할머니의 비극. 할머니는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민정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빠 편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적극적으로 돕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중립을 지키겠다고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조차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민수 측은 여러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동네 이웃들을 불러 할머니가 최근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증언하게 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일부러 그렇게 꾸민 증언이었습니다. 심지어 민수의 아내까지 나왔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모시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면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낯선 사람들에게 돈을 주느냐고 항변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한 번도 시어머니를 찾아온 적 없는 며느리가 저렇게 연기를 하다니.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꾸는구나 싶었습니다. 정우진 변호사는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박영숙 여사가 남긴 유언장과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김순자에게 상속한다. 그 누구도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순자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돈을 써라. 행복해라.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영숙이 생전에 순자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50년 만에 친구를 찾았지만 직접 만나지 못한 이유, 그리고 평생 간직한 우정에 대한 감동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심지어 민수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할머니가 기부한 재단의 수혜자들이었습니다. 80대 독거노인 박 할머니가 나와 증언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덕분에 저는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병원도 갈 수 있게 됐고요. 할머니는 천사입니다. 78세 이 할아버지도 나왔습니다. 저는 노숙자였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재단에서 저한테 월세방을 구해줬습니다. 이제 저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증언이 이어지자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판사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원고 측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슬픔만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민수는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판사는 재판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민수는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소 취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언제쯤 철이 들까? 엄마,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엄마보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엄마,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할머니는 돌아섰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송은 취하됐습니다. 할머니가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은 이겼지만 가족은 잃었습니다. 언론은 다시 들끓었습니다. 효도 소송 취하. 아들 무릎 꿇어. 할머니 승소했지만 눈물. 돈보다 소중한 것은.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영숙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영숙아, 내가 준 돈이 이렇게 독이 될 줄은 몰랐어.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재산도 모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은 최소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나머지 20억 중 15억을 추가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5억만 자신이 쓰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부 소식이 또 뉴스에 났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상처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할머니에게 또 다른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보낸 사람, 박영숙의 변호사. 편지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영숙 여사께서는 사실 한국에 또 다른 재산을 숨겨두셨습니다. 건물 3채, 토지 5곳, 추정 가액 500억 원. 이는 김순자님께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실 때만 공개하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아, 너는 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은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심지어 변호사에게도요. 그저 조용히 혼자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그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가 내용을 엿봤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우체부가 민수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련이 찾아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작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